저는요, 제가 정치하면서 여기 이제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은요, 지면은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지고 나니까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 일을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자임해서. 제일 전 지난 1년 동안 제가 반성하는 게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더 걱정스러운 건 1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 4년을 당할 걸 더 4년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심약한 분들은 못 견딜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렸는데 몇 달 동안은 밥 먹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근데 하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일본한테 이렇게 굴욕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고서는 정말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있는데, 그분을 정치는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말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독일어는 베루프라고 그러는데, 알스베르프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주신 것을 너는 이 일을 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걸 직업을 택하고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란 뜻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라는 것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로운 것을 하는 정치를 해야지 자기한테 이로운 것을 하는 정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를 이용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건 자기 개인 맞아요. 직업이죠, 직업. 이 정치라고는, 특히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송기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인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평화통일이고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예요. 우리는 부자들이나 독점재벌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줄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큰 목적입니다. 원래 시작은 우리는 반독재 민주화로 시작한 정당입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2번 대통령 했는데 또 더 하려고 개헌을 했어요. 4.4.5 개헌을 했는데 한 표가 부족했어요. 136명이 있어야 되는데 135.3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엉뚱한 사이비 학자를 내세워가지고 135명을 넘었으면 나머지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0.3을 136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엇거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선포를 했어요. 가결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4.4.5 개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56년도에. 그래서 그때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야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독재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헌법도 엉터리로 개헌을 하고 또 2번 했는데 3번 이상 또 하려고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만듭니다. 1955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56년도에 신익희 후보가 출마를 해요. 아주 한강 백사장에서 큰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선거를 못 끝내고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또 당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시작하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도에 출마하실 적에 거기에 평화통일이라는 걸 얹어요. 그전까지는 승공통일, 반공통일이 국시였었는데 그거는 남북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1975년도에 아주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평화통일과 4대국 안전보장론이에요. 그러고 이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지주나 자본가, 독점 재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노선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선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97년도에 우리가 집권을 해요. 우리 민주당 그 당대표실에 가면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최근에 문재인까지 걸었죠. 이게 역사가 쭉 사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 당은 누구를 걸까요? 거기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걸 걸겠어요? 그러니까 안 걸어요. 그 사람들은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그 사진 찍혀봐요. 그 쭉 사진 찍히면 아 저게 독재의 그 기차줄이구나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 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 당과 저 당은 달라요. 이렇게 살아온 당이 있기에 아까 민주당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끌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당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들이 함께 한 거죠. 4.19 혁명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민주당과 함께 한 것이고 부마 항쟁도 부산 시민과 마산 시민들이 그 야당과 함께 한 것이고 80년에는 또 광주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잡아간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같이 시작한 것이고 87년 6월 항쟁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원주에 계신 이창복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민통년을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정봉주 의원 와 계신데 그 당시 민통년 산하단체에 민원연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보도지침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전두환이가 그 언론사에다가 보도를 하라 말아 이렇게 했던 그 지침서인데 그게 아주 들어보면 언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팔러 다녔어요. 제 차에다 싣고 여기 원동 성당에 와가지고 그 미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부에 2,000원씩 팔았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민통령 활동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만든 사람은 여기 있어요. 정봉주 의원 여기 있고요. 그때 민원연 간사였죠. 이렇게 해서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2016년에 광화문 촛불 항쟁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